필라델피아는 미국 독립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거리들, 마약 조직에 잠식된 산업지구, 그리고 뚜렷한 사회적 격차. 오늘 저와 탐험은 많은 이들이 말하지 않는 필라델피아의 또 다른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첫인상, 역사와 문화가 뿌리내린 도시. 펜실베이니아 남동부에 자리한 필라델피아는 과거의 메아리가 현재의 박동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도시입니다. 워싱턴 DC와 뉴욕시 사이에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이 역사적인 도시는 미국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지켜본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독립선언서가 서명되며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알렸고, 오늘날에도 자유의 종은 여전히 전시되어 있으며 자유와 정의를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투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는 단순한 역사적 기념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도시는 눈에 띄는 대조의 도시로 유리로 된 현대식 고층 건물과 수백 년 된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이 함께 하늘을 수놓습니다. 센터시티를 거닐다 보면 전통과 현대가 나란히 공존하는 이 특별한 이중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가득 채운 다채로운 벽화들은 이민, 정체성, 지역의 자긍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리의 거의 모든 모퉁이에서는 지글지글 구워지는 양파와 소고기의 향이 퍼지며 지역 문화를 상징하는 전설적인 필리 치즈 스테이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필라델피아의 심장은 열정적인 스포츠 문화 속에서도 뛰고 있습니다. 링컨 파이낸셜 필드에서 울려 퍼지는 이글스 팬들의 함성이나 필리스 경기장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서는 문화적 의식입니다. 이들은 세대를 하나로 묶고 경기장을 충성심과 회복력, 시민적 자긍심이 빛나는 신성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제조업 강국에서 도시 쇠퇴로. 한때 세계의 작업장이라 불리던 필라델피아는 20세기 초 미국 산업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높이 솟은 굴뚝과 윙윙거리는 조립 라인은 도시의 풍경을 상징했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활기 넘치는 공장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직물, 조선, 기관차 제작까지 필라델피아는 동부 해안의 경제적 기둥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거센 물결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기업들이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이전하면서 한때 자부심이던 공장들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웅장한 산업단지들은 버려지고 녹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술을 갖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단지 경제 침체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사회적 기반마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면과 희망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점차 불안과 절망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늘날 그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합니다. 도시의 한편에서는 혁신, 관광, 문화적 자부심이 번성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경제 침체, 노후한 기반 시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역들이 과거 번영의 그림자 아래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대도시. 문화적 매력과 역사적 장엄함 아래 필라델피아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대도시라는 현실입니다. 주민의 약 23%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중 거의 10%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 냉혹한 수치는 자유와 기회의 상징이었던 도시가 얼마나 경제적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도심에서는 반짝이는 오피스 타워, 고급 레스토랑, 잘 나가는 사업체들이 눈길을 끕니다. 겉으로 보기엔 진보와 번영의 모습이죠. 하지만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 북부와 서부 지역으로 가면 상황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금이 간 보도, 판자로 막힌 집들, 낙후된 공립학교는 오랜 기간 투자 부족과 무관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곳에서는 기회가 드물고 많은 이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은 점점 멀어져가는 허상일 뿐입니다.
이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정체된 최저임금입니다.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수많은 가정이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약을 살 것인가, 식료품을 살 것인가, 공과금을 낼 것인가, 아니면 집을 유지할 것인가.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도시의 노숙자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가족까지 포함해 임시보호소나 임의로 마련한 천막 혹은 인도와 공원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매일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입니다. 자유를 약속한 도시가 안고 있는 깊은 불평등의 그림자 속에서 말이죠. 켄싱턴, 절망의 중심지. 필라델피아 도시 위기의 깊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동네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켄싱턴일 것입니다. 한때 자부심 넘치던 노동자 계층의 공동체였던 이곳은 이제 쇠퇴와 방치, 그리고 중독이 남긴 인간적 대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켄싱턴을 걷는 것은 마치 종말 이후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희망은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고 고통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거리 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0세기 초 켄싱턴은 연립주택과 가족 그리고 공장 노동자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었고 일자리는 안정적이었으며 공동체의 유대감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공장들이 문을 닫고 경제적 생명줄이 끊기자 이 지역은 점점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빈곤은 깊어졌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라졌으며 범죄율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켄싱턴의 몰락이 진정한 바닥을 찍은 건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 위기가 덮친 이후였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은 더 이상 전통이나 회복력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 노상 약물 사용이 가장 눈에 띄는 장소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거리에는 다양한 상태의 중독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벽에 기대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대낮에도 거리 한복판에서 주사기를 사용합니다. 사용된 바늘을 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걷거나 천막으로 만든 임시 거주지를 피해 다니는 모습은 이곳에선 흔한 광경입니다. 약물 위기의 진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처음엔 헤로인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내 훨씬 강력하고 치명적인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극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인 이 약물은 아주 작은 실수조차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등장한 자일라진, 일명 트랭크, 티랑크는 본래 동물용 진정제로 인간에게는 전혀 사용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약물은 중독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다 괴사성 상처, 감염, 상상도 못할 고통을 유발합니다. 이 새로운 약물 물결은 단순히 과다 복용 사례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중독 자체를 끔찍하고 일상적인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드러난 위기, 오피오이드 유행병. 필라델피아의 문제는 어두운 골목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대낮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오피오이드 위기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꿔놓았고 이처럼 파괴적인 중독의 물결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 위기는 처음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옥시콘틴이나 미코딘 같은 과잉 처방된 진통제를 통해서 말이죠. 규제가 강화되자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헤로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헤로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대 50배 강한 펜타닐이 거리의 공급을 대체했고 그 치명적인 강도는 아주 작은 오차로도 목숨을 위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등장한 것이 바로 자일라진입니다. 본래 동물용 진정제였던 이 약물은 사람에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거리에서는 트랭크라는 이름으로 퍼졌습니다. 이 약물은 단순히 중독을 강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괴사성 상처와 신체 절단이 필요한 지경까지 초래합니다. 의료진은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고 피해 저감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인력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며
거리 자체가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병동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필라델피아에서는 단 한 달 동안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식 통계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과다 복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거나 나르칸, 날록손에 의로 가까스로 회복되었지만 며칠 혹은 몇 시간 만에 다시 약물에 손을 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켄싱턴은 한때 자부심 가득한 노동계층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전쟁터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황하고 문간에 웅크려 있으며 인도 위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생과 사가 이곳에서는 매 순간 교차하고 있습니다. 노숙, 오해면받는 또 다른 위기. 필라델피아의 노숙자 문제는 단지 중독 위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심각한 인도주의적 비상사태입니다. 한때는 드물었던 다리 및 지하철역, 공원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는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이런 장면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닌 그냥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약물 남용이 노숙 문제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노숙인들은 경제적 불안정, 치솟는 임대료, 실직,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의 피해자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정폭력을 피해 나왔지만 그들을 지탱해줄 사회적 안전망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은 줄어들고 있으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들에게는 단 한 번에 예기치 못한 비용이 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소는 마지막 희망의 장소로 의도되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보호소가 과밀 상태이고 인력은 부족하며 엄격한 규칙, 통행금지, 금주, 금약 조건, 사생활 제한이 적용되어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는 오히려 접근이 어렵습니다. 일부 가족은 보호소 입소를 위해 남성, 여성, 아동이 각각 다른 시설로 나뉘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통계는 필라델피아 노숙 인구의 17%가 만 24세 이하라는 점입니다. 이는 수천 명의 젊은이, 그중에는 아직 10대인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안정된 잠자리를 갖지 못하고 학교 출석은 불규칙해지며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리 위에서 그들은 집과 전쟁터를 동시에 살아가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과 비영리 단체들이 매일같이 음식, 위생용품, 담요를 나누며 분투하고 있지만 이러한 선행은 결과를 다루는 것이지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외상회복치료, 정신건강케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없다면 이 위기는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가 어째서 지금은 그 국민에게 쉴 곳 하나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가? 당위 처방, 장기 문제. 수년간 필라델피아는 켄싱턴 같은 지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개입들은 대부분 임시 방편에 불과했으며 상처의 표면만 덮는 화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일시적으로 정리할 수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선라이즈 선라이즈와 피시넷 피시넷 같은 대규모 단속 작전은 노상 마약 거래를 차단하고 노숙인 캠프를 철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도 정비, 거리 불법 체류자 감소, 정치적 지지 확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언론의 관심이 식은 후에는 문제들이 다시 돌아왔고 때로는 더 악화되어 재발했습니다. 반면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 과다 복용 예방 키트, 이동식 지원 차량 등과 같은 피해 저감 활동은 실제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생명을 구하고 HIV 및 간염 같은 질병의 확산을 막으며 잊힌 이들과의 첫 접점을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르칸, 날찬으로 한 생명을 구하는 것과 그 사람의 미래까지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장기적인 인프라입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해독센터, 외상중심 심리치료,
임시주거 공간, 직업훈련, 그리고 단순히 거리에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조치에는 자금, 시간, 정치적 의지가 요구되며 이 셋 모두 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2024년의 정화작전, 겉모습만 바꾼 깊은 문제. 2024년, 필라델피아는 켄싱턴을 대상으로 또 한 번의 대대적인 정화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 정치적 지지, 그리고 대규모 경찰 병력이 뒷받침된 가운데 시 당국은 노숙자 캠프를 철거하고 인도를 정비하는 데 속도를 냈습니다. 천막은 찢겨나갔고 사람들은 강제로 옮겨졌습니다. 언론은 혼란이 가득하던 거리가 말끔해진 전후 사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보도자료가 말하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대부분은 단지 내쫓겼을 뿐입니다. 안정적인 주거지나 치료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은 몇 블록 떨어진 곳으로 옮겨가 골목길, 고가도로 아래 혹은 인근 다른 지역에 새로운 임시 거주지를 만들었습니다. 마약 거래와 사용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덜 눈에 띌 수 있어도 실상은 그대로였습니다. 판매자는 방식에 적응했고 이용자들은 단순히 장소를 옮겼을 뿐입니다. 주민들과 현장 지원 활동가들에게 2024년 정화작전은 마치 과거의 반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전을 연출하려는 공공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짜 문제, 빈곤, 중독, 정신건강 시스템의 부재는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시 당국이 우선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보여주기였던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필라델피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전역의 도시들이 같은 전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이들을 시야에서 밀어내고 겉으로는 성공이라고 선언하는 방식 말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이런 위기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발상지 필라델피아. 이 도시는 지금 자랑스러운 과거와 빈곤과 중독, 불평등으로 얼룩진 현재 사이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더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함께 알아가 봅시다.